한 사람의 충치, 이게 왜 사회 전체의 문제일까요? 충치 하나쯤은 그냥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평생에 걸쳐 쌓이고 또 쌓인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한 사람의 건강 문제가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번 시간의 핵심 단어는 바로 청사진입니다. 우리가 멋진 건물을 지으려면 아주 정교한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체계적인 전략, 바로 이 청사진이 필요한 거죠. 이건 그냥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에요.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단계별 가이드이자 종합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문제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6단계짜리 구체적인 청사진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누가 주도해야 하는지, 또 가장 강력한 예방 무기는 뭔지 알아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각 나이대에 딱 맞는 맞춤형 전략까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우리가 지금 대체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우리가 마주한 진짜 문제가 과연 뭘까요? 구강질환계에도 이른바 빅2가 있습니다. 바로 충치와 잇몸병이죠. 이 병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낫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쌓인다는 거예요. 마치 평생에 걸쳐 조금씩 불어나는 비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사회 전체가 함께 관리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충치나 잇몸병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기 같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평생에 걸쳐서 서서히 악화되면서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리는 만성질환이거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특히 충치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을 뜻하는 팬데믹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렇게 거대한 문제에 그럼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다행히도 공중보건 전문가들한테는 이미 수없이 검증된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6단계로 이루어진 마스터 플랜이죠. 이게 딱 보면 하나의 잘 짜여진 프로젝트 같아요. 데이터를 모아서 현장을 파악하고 분석을 통해 진짜 중요한 과제가 뭔지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에 옮긴 다음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결과를 평가해서 다음번에는 더 나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 똑똑한 선순환 구조야말로 성공적인 공중보건 사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청사진은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계획, 과연 누가 설계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이 위에서부터 계획을 짜서 내려보내는 하향식은요, 빠르고 체계적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놓칠 위험이 있어요. 반대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은 지역에 꼭 필요한 걸 정확히 반영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전문가의 속도와 지역사회의 지혜, 이 둘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무기로 넘어가 볼까요? 충치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비밀병기, 놀랍게도 그건 바로 풀소라는 아주 단순한 원소입니다. 이 숫자, 0.8ppm.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사업 중 하나인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황금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똑똑한 접근법인 게 모든 지역에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을 실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거죠. 날씨가 더워서 물을 많이 마시는 지역은 농도를 살짝 낮추는 식으로요. 이런 디테일이 바로 과학적인 공중보건의 힘입니다. 자, 다음 핵심 숫자입니다. 0.2%. 이건 언제 쓰는 걸까요? 바로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는 불소 양치용액의 농도예요. 그럼 만약에 매일 쓰고 싶으면요? 그럼 당연히 농도를 훨씬 낮춰야겠죠. 그때 쓰는 게 바로 0.05%입니다. 보세요. 모든 게 사용 빈도에 따라 과학적으로 딱딱 계산되어 있죠. 학교에서 이걸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은 적게 들죠?
한 번에 많은 학생들한테 적용하기 쉽죠? 심지어 선생님 같은 비전문가도 충분히 감독할 수 있거든요. 효과 좋고 안전하기까지 하고요. 이만한 게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청사진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순 없다는 겁니다. 진짜 효과를 보려면 각 나이대에 맞게 계획을 아주 섬세하게 조정해줘야 해요. 특히 이 영유아기 때는요, 평생의 구강 건강 습관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칫솔질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부모님이 꼭 마지막에 확인하고 마무리를 해주는 것. 이 몇 분의 작은 습관이 아이의 수십 년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때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핵심 관리 목표는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일찍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예방이 얼마나 경제적인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학교에서 꾸준히 아이들의 구강 건강을 관리해주면 고학년이 될수록 아이 한 명당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건 정말 최고의 투자고 반드시 큰 보상으로 돌아오죠. 산업 현장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근로자에게 더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위험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유해 물질이 나오는 그 근원부터 차단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의미의 예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잘 만든 계획 하나가 우리 공동체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동네를 위한 완벽한 구강건강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설계자라면 무엇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